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토익 각 파트별로 기본 접근법 또는 공략 방법, 약간의 비법 관련된 건데 좀 똑똑하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 문제 숫자가 10개라 그리고 제일 앞에 시작하는 거고 좀 보통 짧은 내용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통 되게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파트 1이 10개를 다 맞추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생각보다 많은 거 틀려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심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거, LC가 총 4개 파트가 있지만 이 중에서 파트 1은 단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파트 1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중성이 존재하는데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된다. 생각보다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상당히 파트 1이 까다롭게 나올 수 있고 실제로 10개를 다 맞추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한테 이미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 8개, 9개 정도면 해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파트 1을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지 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갑니다. 일단 LC가 총 4개 파트가 존재하는데요. 파트 2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파트, 파트 1, 3, 4, 3, 4까지 포함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집에 눈으로 볼 게 있습니다. 참고로 파트 1 사진 보고 문제 풀어야 되죠. 3하고 4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집에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LC 리스닝 문제인데 눈으로 볼 게 뭔가가 문제집이 있다. 그럼 항상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도 사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설명 보기 4개가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가 답인 경우에 여러분이 미리 사진을 보지 못했다. 그럼 놓칠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겠죠. 그래서 앞서간다. 되게 중요합니다. 3, 4 가면 무지무지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 접근법상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파트 1 하면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찍어주세요. 접근법상. 그럼 딱 하나 뭘 얘기하나 낙서를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물론 이 낙서란 부분이 파트 1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 전체 7개 파트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파트 1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그냥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냥 귀로 들으면서 답만 고르려고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A, B, C, D 4개 보기를 다 들었을 때 답을 못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해서 아무거나 4개 중에 하나 찍으니까 확률을 맞출 확률은 25%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이때 조금 더 머리를 써주면 듣기를 하시면서 그냥 각 보기를 그냥 듣지만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를 들었습니다. 낙서를 하셔야 되는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B금을 그어주시고, 자, B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세모 표시를 해주시고, 자, C를 들었는데 답이 아닌 것 같아. D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답을 못 골랐죠. 하지만 이때 낙서가 됐다면 여러분이 찍긴 찍어야 되는데 최소한 들을 때 답이 아니라고 판단한 A, C는 여러분이 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을 맞출 확률이 50%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밑에 약간 오버해 놨는데 경우에 따른 답을 놓치고 또 답을 맞추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D까지 제꼈다. 그럼 유일하게 소화 못한 B가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은 다 들었는데 다 못 골랐다. 그럼 실제로 하나 이해 못했는데 나머지 다 제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냥 아무거나 찍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서해두면 2개 50%, 만약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럼 100% 답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파트 1 문제 풀 때 필히 낙서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표시할 거는 아닌 거 B금, 그 다음에 이해 못한 거 또는 헷갈리는 거 세모 표시해 주시면 되고, 보통 토익 책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하는 답인 경우에 답이면 그냥 OMR 그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낙서할 거는 B금과 세모 2가지밖에 없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파트 1 전체 10문제 중에서 대략 한 70% 내외가 사람 중심 사진이 됩니다. 그럼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 설명하게 되니까 파트 1의 청취 기본은요 동사가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보통 시제를 현재 진행형,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현재 진행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 앞부분 요 ing 앞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B 플러스 ing니까 요게 뜻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 그럼 he's eating, they are eating 될 거 아니야. 그럼 eat이라는 동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비끈거 나갈 때 답이 아닌 걸 제거해 나갈 때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사진에 없는 보이지 않는 명사가 언급되는 보기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죠. 무조건 비끔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익이 또 좋아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반복 함정을 좋아하는데 무슨 말이냐?
보기 두 개에서 비슷한 말이 들렸어요. 일부 문제 적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파트 1은 그렇게 많이 안 써먹고요. 전체 10개에서 한 2개, 많이 써먹을 3개 정도입니다. 근데 일반 토익 책은 조금 오버해서 많이 적용이 되죠. 대신에 이 반복 함정은 파트 2가 제일 좋아하는 함정이라는 거. 2 들어가면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열심히 피해 주셔야 됩니다. 제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 토익 책이 잘 안 나오는 거 좀 청기누 소리라고 제가 좀 플러스 알파로 좀 정리해 드릴기 때문에는 파트 1 정답의 비밀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설명이 자세히 안 들어가고 너무 설명이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정답의 특징은 애매모호하게 설명합니다. 최대한 단순화 일반화시킨다. 이게 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이건 사실 토익 책에 많이 나오는 건데 사람 말고 사물 중심 사진이에요. 사물 사진의 경우에는 보기 중에 동사 시제가 현재 진행형 수동태가 들리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가 들리면 그건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사물 사진이기 때문에 그 동작을 취해야 될 주체 보통 사람이 되겠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제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금 그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정리를 들어갑니다. 2입니다. 일단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토익 7개 파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2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가 잘해야 됩니다. 2가 돼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파트 2가 되게 어려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짧다 보니까 들리는 게 되게 빨리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짧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단어 하나 놓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꾸로 훨씬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통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1, 2는 짧으니까 스킬로 접근하면 되고 반대로 뒤에 긴 거 3, 4는 워낙 기니까 실력으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짧은 건 더 잘 들어주셔야 되고 3, 4는 어차피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없어서 훨씬 더 스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2 공부하시면서 사실은 내공을 쌓아주셔야 됩니다. LC 내공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부터 접근법에 대한 얘기인데 잘 생각하시면 파트 2 모든 문제 구성이 질문답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문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리는 질문 소화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이어서 들리는 보기 세 개 들어도요. 보기 세 개를 아무리 완벽하게 소화해도 답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소화가 안 되면 절대로 답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찍어버리셔야 됩니다. 이때 보통 학생들이 실수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이때 쓸데없이 고민을 하고 듣게 돼요. 그러면 이미 질문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고민을 하다 보면 다음 문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제가 쓰는 표현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연속으로 2, 3개 나가는 우수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우수 현상이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이 되면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멘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날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파트 2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우수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우수 현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질문서에 목숨을 걸고 안 되면 바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문제 푸는데. 자, 그 다음 청취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일단 크게 나누면 파트 2 질문형은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사 소화가 돼야 되겠죠. 반면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 의미를 전달한, 다시 한번 뭐라고? 의미를 전달한 가장 대표적인 품사인 명사와 2개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명사 동사다. 그래서 일부 의문문, 사실 많은 부분이죠. 일반 의문 같은 경우에 의문사 없으니까 그때는 내용 이야기에서 명사 동사 소화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파트 2가 아까 파트 1에서 살짝 소개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함정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반복 함정입니다. 질문에 들렸던 단어가 똑같이 보기에 다시 들리거나 또는 비슷한 단어가 다시 들릴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발음만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일단 비슷한 거 들리면요. 무조건 그 보기 피해 주십시오. 아마 10개 피하셨으면 9개는 여러분이 잘 피한 겁니다. 그럼 괜찮은 방법에 90%. 그 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또 좋아하는 함정이 연상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발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의미상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질문에서 내가 movie란 단어를 들었다. 근데 보기에서 actor, 배우가 들립니다. 그럼 땡기죠. 이런 식으로 의미상 끌어들이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파트 2 문제에서 반복 또는 연상유도 또는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잘 낙서하면서 뭐라고? 낙서하면서 피해 주시면 조금 더 답 보는 게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문제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특별하게 길게 또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보기를 장난을 쳐서 답을 고르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쓰는 표현으로 질문의 포인트를 벗어나서 답을 주는 회피성 답변입니다.
이거 답이 되면 되게 힘들어요. 회피성 답변. 그럼 어떻게 대비되냐? 자, 우리가 수업에서 여러 가지 파트 2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럼 그 중에 일부가 회피성 답변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질문 포인트를 벗어나는 회피성 답변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주시면 까다로운 회피성 답변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신경 쓰자 회피성 답변. 제가 수업에서 정확히 찍어 드릴 겁니다. 이게 회피성 답변입니다. 그럼 그 해당되는 문장, 표현을 갖다가 꼭 입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고요. 자, 뒤쪽 파3하고 4는 같이 묶어서 정리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문제 구성이 비슷합니다. 물론 굳이 차이점 구분한다면 파3는 뭘 듭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고 파4는 특정 한 사람에게는 지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똑같이 하나 듣고서 세 문제 풀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각각 10개를 듣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접근법, 공략법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 슬프지만 우리가 리스닝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현실적으로 갑시다. 문제 풀 때 답만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못 들어도 답만 들으면 어차피 시험이니까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답만 듣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합니다. 일단 해당되는 듣기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 딸린 3개의 문제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쓰는 표현으로 앞서가기라고 그러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파트 1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그래서 좀 더 풀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항상 앞서가셔야 됩니다. 문제 먼저 파, 그 다음에 듣기. 문제 먼저 파, 그 다음에 듣기. 요게 유기적으로 잘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파3, 4 긴 것도 별 어려움 없이 꽤 많은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끝까지 앞서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인데 일단 시험이 시작돼서 문제집을 펼쳐서 LC가 리스닝이 시작이 되면요. 각 파트별로 LC 4개 파트에 안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디렉션스라고 그러죠. 이 시간 듣지 말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3와 4의 최대한 많은 문제, 질문 포인트라도 제일 웹줄에 나온 거 거기라도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걸 앞서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사항은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 나중에 3, 4 문제 풀 때 미리 확인해 둔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필히 또 낙서를 해서 질문 포인트 밑에다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쳐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1, 2가 끝나고 3, 4 문제 풀 상황이 됐다. 그럼 일단 답은요. 답안지인 OL말 카드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줄만 하나 진하게 그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LC가 끝나고 RC가 되면 그때 한꺼번에 답을 채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LC 토익 특성상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토익 점수 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3, 4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100문제에서 60문제 차지하기 때문에 3, 4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앞서가기가 되지 않으면 답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메꾸는 시간도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일단 LC에서 최대한 점수 받자. 물론 RC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LC에서 점수를 먹고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최대한 편하게 빨리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앞서가야 되는데 시간이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 풀 때도 조금 더 머리 쓰면 쓸데없이 들려주는 거 다 듣지 말고 주어진 3문제 마지막 3번째 문제 답이 들리는 순간까지만 들어주시고 나머지 녹음된 부분은 추가로 앞서가는 시를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3, 4 하나 더 추가하면 7까지 들어가는데 답이 주어지는 방식은 들린 그대로가 아니고 반복을 싫어합니다. 파트2에서 반복 제일 좋아하는 함정이었죠? 답은 표현을 바꿔서 영어로 쓰면 paraphrasing입니다. 보기에 주어질 거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주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 일부 보기는 짧은 보기인데 보통 고유명사 같은 거, 뭐 사람 이름, 뭐 특정 시점 나온 거는 표현을 파라프레이징을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들린 그대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들리는 거 답 하나만 들려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때는 보기 2개 이상을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 거라는 거. 그래서 답 주는 방식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 파3, 4 점수는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의 점수는 이게 3, 4가 특징이 리스닝만 순수한 100% 리스닝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문제집에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빨리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일단 리스닝 문제니까 듣기 실력 쌓아야 되고 플러스로 여러분이 문제집에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답 고를 수 있게 정확히 파악하냐 요게 앞서기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듣고 따라 말하게 해서 리스닝 내용을 쌓아야 되겠지만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여러분이 문제집의 문제에서 앞서가기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냐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앞서가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LC 4개 파트의 접근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RC 쪽 접근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